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경필 목사입니다. 지난 몇 차례 영상을 통해서 트로트 열풍부터 드라마 그리고 광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때 사용하는 타임슬립, 타임루프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의 말씀의 원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 한 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영화는 1917이라는 영화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함께 오스카상 작품상 후보로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던 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영화가 실제로 영화 매니아들에게 더 많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영화를 촬영했던 촬영 기법 때문이에요.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고 혹시 보시더라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영화를 보시면 장면이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롱테이크 혹은 원테이크라고 그러는데, 하나의 카메라로 그냥 전체 장면을 시작부터 끝까지를 계속 그냥 따라가면서 한 번에 찍은 것 같은 그런 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못 알려져 가지고 이 1917 영화가 원테이크로 찍었다, 롱테이크로 찍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실제로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자면 원 컨티뉴어스 샷,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차례 찍었지만 그것을 미리 의도하고 계산해서 찍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마치 한 대의 카메라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번에 쫙 찍은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영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영화 기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체 내용은 1917년 4월을 배경으로 영국군과 독일군이 전쟁 속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1600명에 이르는 영국군 부대가 그 다음날 독일군을 이제 공격하도록 이미 계획이 다 서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 영국군이 공격하기로 한 그 전투는 사실은 독일군의 함정이었던 것이죠. 독일군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고, 영국군은 계속해서 진격하던 것을 멈추지 않고 그 다음날도 만일 그대로 그냥 공격을 갔더라면 이 1600명의 영국군이 그 독일군의 함정에 빠져서 거의 몰살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이 첩보가 영국군 부대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 1600명의 영국군 부대가 있는 곳에다가 알려줘야 되는데, 통신으로도 이게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직접 사람이 가서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대에서 블레이크와 스코필드라는 두 명의 병사를 차출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출발을 해서 그 다음날 공격을 감행하기 전까지 어쨌든 도착을 해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가다가 블레이크는 공격을 당하고 부상을 입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죽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혼자 남은 스코필드가, 사실은 스코필드가 먼저 가자고 했던 게 아닌데 혼자 남은 스코필드만이 그 전쟁 현장으로 도착해서 다행스럽게 그 영국군 부대의 공격을 막아서게 되고, 그 영국군은 최소한의 희생만 치르고 그 독일군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 이야기가 1917 영화 전체의 스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죠. 전쟁 영화니까 전쟁 영화가 가진 그런 참혹함과 그 참혹한 전장 속에서도 피어나는 어떤 생명의 존엄성의 문제, 그리고 그 병사들 간의 우정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 대사 하나, 장면 하나, 그리고 저는 정말 그 스코필드의 표정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 표정 하나하나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접어두고 저는 블레이크라는 이 병사에게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이크가 먼저 이 임무를 맡기로 결정하거든요. 근데 블레이크가 이 임무를 맡기로 죄송합니다. 블레이크가 이 임무를 맡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형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군인이니까 1600명의 영국군이 그대로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는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고 했을 때 누군가 가서 해야 된다면 내가 가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한 어떤 사명의식, 책임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약간의 영웅심리가 작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영화는 분명히 블레이크라는 이 병사가 그 전장터로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1600명의 영국군 가운데 자신의 형이 장교로 복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형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달려가는 블레이크, 그 모습을 보다가 저는 성경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누가는 아마도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자신이 기록하는 이 내용이 후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이는 놀라운 기록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랬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도 밝히고 있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이어받은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해 갈 것인가, 확장해 가는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쓴 글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처음에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때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책이 지금은 역사 속에 남아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사도행전의 역사로 이끌어 가도록 만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썼었는데 여러분, 사실 모든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지도 모릅니다. 블레이크가 자신의 형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일의 결과가 스코필드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스코필드를 통해서 그 영국군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썼던 이 책이 지금도 선교지 어디서든지 가면 가장 먼저 번역되는 성경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이 책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영혼,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이 새로워졌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직도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아니 오히려 조금 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많이들 불편하시고 걱정도 되고 염려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다음 영상 올릴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